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긴장 많이 하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미 증시 변동성에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다음 주입니다. 이 정도 조정에서 끝날까?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질까? 이 중간에 금요일에서 여러분 다음 주를 저희랑 같이 대비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확 오르지는 못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 외국인은 1,422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900선을 터치한 이후에 880선까지 밀린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6거래일째 사자를 보이고 있는 개인의 외국인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었네요. 그러나 오늘 지수는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것도 중점적으로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참여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저희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관 준비했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전문가분들 만날까요? 소리 없는 강자, 신뢰의 아이콘, 박진섭 전문가. 몇십 년간 또 최고의 노하우를 매번 뿜어주시는 서동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한 주의 마무리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이 정도면 잘 버텼다. 아니면은 좀 다음 주도 좀 불안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박진섭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 뭐 지수로 보면은 저희가 오늘 뭐 이제 오랜만에 좀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오늘 환율도 뭐 14.1월이나 하락을 했죠. 아까 큰님 말씀해 주셨지만 10원 넘게 그 환율이 하락을 했고요. 뭐 지수도 지금 코스닥 지수 보니까 뭐 888.88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무튼 좋은 좀 영향을 시장에 좀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진짜 사실은 뭐 큰 폭 하락을 했죠. 14.1원이나 하락을 하면서 1,170원대를 깨고 내려와서 8개월 만에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사실은 달러 약세의 흐름에도 저희가 1,180원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불과 1,170원대를 깬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1,16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에도 저희가 보면 그동안 꾸준히 1,180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번에 1,160원대까지 바로 이제 4일 만에 내려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워낙 강세와 사실 무관치 않아 보이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 증시 하락에도 오늘 우리 주가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늘 미 증시가 뭐 아래꼬리 달으면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 양대 선물지수도 플러스권에 있었고요. 예,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증시가 강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도 따라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소가 6포인트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또 그거에 거의 뭐 그보다 약간 낮은 상승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국의 동조화에서 디커플링이 됐지만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증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그걸 아마 여러분께 장중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플러스권에 있을 때는 우리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한 때 뭐 3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우리 증시도 따라서 그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건 이 환율 하락도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수가 약했다. 이거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 선물 지수의 어떤 상승과 하락을 그 같이 오가면서 우리 증시도 그 똑같이 장중에 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디커플링이 된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 증시의 눈치 많이 보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의약품 예, 이런 쪽으로 매기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매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기가 집중되는 종목은 쉽게 오르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은 소외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개인 투자분들도 사실은 매기가 집중되는 종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 고점권 논란에 있어서 이런 흐름은 제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시장의 돈이 흐름이 가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매기가 몰리는 곳으로 그렇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순응하시면서 좀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말씀대로 하루 동안 냉탕과 온탕을 반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약한 상승. 그 미 나스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 증시도 좀 눈치를 봤다라는 평가를 네. 해주셨는데요.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오늘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관이라고 쓰고 가관이다라고 읽고 싶습니다. 수철살인이네요. 참 오늘 그 최근에 일별 동향을 한번 수급적인 측면을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이 기관을 한번 좀 여러분들 보십시오. 맨 처음에 있는 게 이제 개인이고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기관인데 기관들을 이제 또 뭐 금융투자라든가 투신, 뭐 연기금 다 분류를 합니다만은 토탈 이걸 보시면 지난 8월 말 이후부터 순매수 한 이틀 들어오고 나서 내내 순매도예요. 3월 19일 날 1,43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부터 누적적으로 뭐 20조 가까이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 아시고 있습니다만은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간헐적으로 뭐 1,500억, 2,000억 이상씩 들어오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만은 기관들은 여전히 이러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 그림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고객예탁금이 55조 원대, 60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던 그런 흐름인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이제 빨간 선이 종합지수 코스피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이제 이 검은 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우리가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을 얘기할 때 특히 기관들의 자금을 주식형 또는 혼합형 이게 이제 펀드에 자금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실은 2019년도에 이 말까지만 해도 주식형에서 한 89조 원, 90조 원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올해 1월부터 시작하면서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객예탁금은 이 시점부터 3월 이후에 급증을 했고 그리고 이 주식형에서는 이탈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70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매 요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기관들 전반적인 흐름들도 위축이 돼 있었던 연기금만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여러분들 뭐 상호펀드 사태를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환매하고 또 다시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금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돈을 가지고 정리해서 뭐 그것이 주식이 됐든 뭐 채권이 됐든 어떤 부분들이든 간에요 그러한 그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주식형과 채권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혼합형에서도 사실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혼합형이 30조 원까지 순간적으로 있었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혼합형에서도 이탈하면서 20조 원에 불과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물론 매수를 하고 싶어도 뭐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돼야지
이 펀드에서 새로운 어떤 종목을 발굴하고 수익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텐데 자기들 돈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네들이 우리 동학개미들만도 못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당분간은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쳐 준다든가 종목별 수익률 게임들은 하겠죠. 그러나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관들을 당분간은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주가는 단기 꼭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제 기관 애들이 갑자기 뭐 적극적으로 뭐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좀 조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누가 뭐래도 동학개미들이 주관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리고 펀더멘탈에 개선되는 이러한 수혜 또 대중국 관련해서 뭔가 지표라든가 경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외국인과 이 동학개미들이 끌고 왔던 시장을 네. 외국인들이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장세가 펼쳐지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라고 쓰고 가관이라고 있는데 가관은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딱 꼬집는 오타 같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밉다. 개인들을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거는 계속 자금 이탈이 나타나니까 근데 당분간 기대하지 말자라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과거에 개인이 매수하면 꼭지인 것 같이 기관들도 그럴 수 있으니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환율의 움직임과 개인들의 힘으로 다음 주를 또 헤쳐나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클래스대로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매크로 클래스입니다. 조금 더 다음 주를 면밀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박기서 전문가가 공개한 주제를 여러분들 함께 눈여겨봐 주시죠. 멀미나는 롤러코스터 미국 시장. 거참 그 변동성 좀 먼저 흔들렸던 미국 변동성이 좀 축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물론 우리의 독자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바람이 있는데 어떨까요? 다음 주는? 네, 뭐 제가 그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 미 변동성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그 디커플링이 됐었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이 매를 맞으면 제가 아마 저번 주에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를 많이 맞으면 처음엔 안 아프지만 결국 언젠가 아프게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 증시도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몇 번 건져냈지만 지금은 어쨌든 오늘 당장 장중 선물 지수만 보더라도 선물 지수의 연동과 또 우리 한국 지수의 그 지수 움직임이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저희가 분명히 그 미국 증시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저희가 볼 때 미국 연준이죠. 연준이 저희가 2023년도까지 이미 제로 금리 기조는 유지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모멘텀 뉴스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죠. 뭐 경기 부양을 위한 뭐 자산 매입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지금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결국 근데 저희가 볼 때는 향후 언젠가 금리를 올리더라도 저희가 일시적인 어떤 그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2023년도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제로 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볼 때 사실은 그 세 가지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부분은 그 연준의 새로운 통화 정책 완화 필요, 또 이제 뭐 재정 부양책, 또 코로나 백신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지금 사실 짓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처음 부분인 연준의 새로운 통화 완화 정책 필요하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준의 다음 회의가 11월 3일에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미 대선이 11월 3일인데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사실은 그 어떤 그 정부의 사실 연준이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어떤 그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스탠스를 취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떤 모멘텀을 기대하거나
어떤 뉴스 플로우를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기대감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낮게 오래 유지하겠다고 저희가 아무리 그 가정을 하고 있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플러스 알파로 뭔가 계속 원하고 있는데 연준은 사실 그런 정책을 내놓기가 지금은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재정 부양책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더 심하게 안개 속에 빠져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재정 부양책도 저희가 보면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이미 안개 속에 깊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도 저희가 경기 회복은 정부 지원 없이는 힘들고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증액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어떤 양보를 하려는 입장을 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쪽에 돈은 어차피 모두 미국에 돌아오기 때문에 증액을 하여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 재무장관도 1조 5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민주당도 적극 환영을 했죠. 부양책을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1조 5천억 달러 자기네 기대치는 못 미치지만 그 부양책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아주 강경하죠. 오히려 합의가 안 되니까 원래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금액인 1조 달러를 갖다가 대폭 감액을 해서 오히려 이거 3천억 달러로 감액을 하면서 오히려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부결되고 그게 아마 말라깽이 부양책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양책을 쓰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오히려 부결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이 불과 2달도 안 남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 공화당의 어떤 그 결단은 없이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코로나 백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올 하반기에 나올 거다,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신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임상 3상을 통과해서 만약에 실제로 어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그 임상 기간을 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 적용이 돼서 그런 실험 기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건 당국조차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미국민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또 쉽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 그 6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어떤 부양책 기대, 또 재정 부양책,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백신 부분 이런 게 다 너무 지금 사실 안개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미 대선이 어느 당의 승리도 끝나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볼 때 항상 연초 효과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그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또 연초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 연말 시장에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미국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연준에 대한 더 확실한 부양책이나 기대감이 이제 크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미 증시가 대선 전까지 그 트럼프를 안 도와주는 흐름으로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금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사실 안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도 민주당의 그 바이든 후보가 계속 그 지지율 격차를 뭐 15포인트까지 앞서다가 점점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많이 좁혀진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뭐 분위기상 저희도 뭐 당선이 유력할 거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새롭게 본 거는 그 역대 저희가 미선거를 보면 그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거는 단 3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다 승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공화당의 어떤 지지 기반층은 백인 중년 남성 특히 이런 백인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은 공화당이 그 지지층을 갖고 있고요. 또 중부 쪽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은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또 역시 그 지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면에 있어서 이게 공화당과 그 트럼프 후보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기반이 틀리기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도 여전히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뭐 샤이 트럼프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많은 그 인구 비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만약에 격차가 좁혀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 쪽이 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는 안 좋지만
그래도 트럼프 쪽이 좀 더 안 도와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당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우리 증시가 좀 디커플링을 보이며 견고한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한계에 다다랐나 봅니다. 이제 오늘 미 나스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똑같은 그런 오르락내리락 한국 증시의 방향을 보였는데 자, 미 증시와 연동해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딱 그 키포인트가 두 개인 것 같아요. FOMC 회의는 이제 대선 이후에나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이번에도 사실은 아주 평이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렇지만 뭐 자꾸만 어떤 그 아픈 사람이 이 진통제를 맞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몰핀의 그 농도가 짙어져야만 그 아파도 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야 그거 말고 좀 뭐 화끈하게 뭐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이 아주 노멀하게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실망감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의회에서의 어떤 합의 아닌데 연초에 미 의회에서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이 어떤 보고를 할 때 말이죠. 하원 의장이니까 뭐 의회 내에서는 뭐 수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신에서 그 당시 때 아직도 선명한데 참 저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가능한 건가라는 얘기가 들 정도. 그 뒤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연설문을 바로 보는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연설문을 그냥 바로 다 찢더라고요. 암만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도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고 이런데 결국 민주당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2조다 1조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뭔 소리야 뭐 3,500억 달러면 돼 뭐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시장은 그런 것들이 또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 기대할 거는 결국은 의회밖에 없다. 또 트럼프가 앞서느냐 뭐 바이든이 앞서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들어온 외신 속보에 의하면은 비록 트럼프와 우호적인 여론기관이긴 하지만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앞선 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첫 번째는 FOMC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결국은 백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있어서 여러 지표라든가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OECD에서의 그러한 그 전 세계 성장률을 수정 보완을 했단 말이죠. 아주 극도의 그런 패닉에서 벗어나면서 지표들을 조금씩 다 올려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숫자로 좀 확인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중국이 제일 먼저 터닝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환율이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그 흐름들이 되는지 우리가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달러 인덱스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19일 날 우리가 저점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때가 102.84, 그 다음 날 103을 기록하고 나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현재 이 92.98을 기록할 정도로 10% 이상 어떻게 보면은 6개 주요 통화국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폭락을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우리 위안화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결국은 위안화의 이러한 강세 현상이 달러와의 약세로 인해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1170원대 뭐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간 김에 1150원도 터치하러 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외환 시장에서는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출 관련주들이 이러면은 우리 또 경쟁력이 약화되니까 걱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거 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이 위안화의 동향을 우리가 같이 보고 미국의 어떤 변동성 이러한 부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디커플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키워드가 환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개월 만에 1,160원대까지 내려가며 코로나 전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서동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자,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라운드 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저녁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선해지는 가을밤입니다. 저녁 든든하게 드셨죠? 이제 든든하게 다음 주 경제 전략들을 세워야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클래스 함께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소통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013입니다. 010 아니고요. 많은 문자 메시지 저희가 들어오는 거 같이 소통하도록 하고요. 체크하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준비했습니다.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의 길목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주도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고 어떠한 것들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오늘 트렌드 클래스 섹터별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도체주. 4분기에 화려한 왕의 기환을 꿈꾼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얘기만 들어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아, 그럼요. 지금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9월에 아마 9월 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번 9월 달에 제가 반도체 그때 아마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제약주 9월은 사실 제가 제약주를 좋게 봤는데 오늘 제약주인데 많이 올랐죠 또 오늘 그러니까 이번 9월에요. 오늘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반도체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파운드리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저희가 퀄컴에 사실은 차세대 스마트폰용 AP 칩을 전량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P 칩이라고 하면 저희가 스마트폰 어떤 부품의 어떤 그 두뇌라고 불리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저희가 이제 퀄컴의 5G AP 칩으로 이제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를 비롯해서 중국 샤오미, 뭐 오포 등의 고급폰에 장착이 될 전망인데요. 뭐 퀄컴의 어떤 주력 제품을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도 제가 1조 원에 가깝고 그리고 또 퀄컴으로서는 사실 그만한 그 신뢰를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을 할 정도로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강한다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업계에서는 사실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죠. TSMC. 이쪽이 아마 맡아서 저희가 생산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판 뒤집기로 삼성전자가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업체들의 잇따른 수주에 TSMC의 어떤 독주 체제에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파운드는 여러분이 아마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면 맞춤 양복을 제작하듯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객사의 설계를 반영을 해서 기존 제품보다 작고 또 효율은 좋게 하면서 전력은 또 약하게 쓰고 그러면서 또 연산 속도는 빠르게 이런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근데 저희가 보면 양대 산맥은 결국 이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이렇게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이 두 군데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품질 그리고 싼 가격으로 TSMC가 장악해온 업계의 질서를 바꾸겠다.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비슷한 품질 그렇지만 더 싸게 하겠다. TSMC보다. 이게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IBM, 엔비디아, 퀄컴 그런 회사들의 어떤 주력 제품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파운드 시장 저희가 이제 전체 상황을 보시면 올해 코로나로 인한 여파에도 작년 대비 시장 규모를 웃돌 게 확실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성장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5G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뭐 퀄컴, 엔비디아, 뭐 AMD 등 이제 팹리스 쪽.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팹리스의 주문이 몰리면서 이를 이제 수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 시장 규모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매출을 보시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약 20% 이상 늘어나고요. 그리고 내년을 보자면 저희가 파운드리 매출이 올해보다 약 50% 이상 급증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 낙수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그런 수혜주들에 대한 네. 어떤 지속적인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 예. 그 파운드리 사업 확장 삼성전자의 반가운 소식인데 그 수혜주들 봐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가장 수혜는 삼성전자인 건가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삼성전자라고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그 수혜주들은 사실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저희가 흔히 시가총액으로 따지더라도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쉽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매기가 같이 몰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에게 몰리게 되면 어차피 시장의 동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시총 작은 것들이 아무래도 급격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체 이 반도체 시장을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가 약 30%,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도 하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약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도까지 이제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메모리에서는 초격차를 벌리고 비메모리까지 합쳐서 이제 2030년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이 전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뭐 사실 너무 많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뭐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원익 IPS, 네. 뭐 어보브 반도체, 이런 뭐 회사들이 뭐 네페스까지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것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외국인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은 더 신뢰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다시 주목받는 외국인 삼성전자의 투톱의 활약 어떻게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보시나요? 사실은 지난 수요일 지난주였죠. 제가 첫 방송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 파운드리 쪽에 그런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절하게 좋은 그 섹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후에 어쨌든 삼성전자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D램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몰빵이죠. 설렁탕 하나 잘 만든다 이거니까 80% 정도의 매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 비중이 34%입니다만은 이 D램 쪽을 중심으로 반도체 쪽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떠한 수익성은 아직은 엄청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 또 정부에서도 이 파운드리 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을 이제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이 D램 쪽에서의 부분들은 아직은 이번에 좀 재고 미리 확보하기 위한 그런 화해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D램 가격이 반등을 했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가격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분기를 잘 넘기고 내년부터 긍정적인 흐름으로 다시 가격의 반등이라든가 화해의 대체 수요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쪽이든 비메모리든 메모리 쪽이든 긍정적인 흐름이 동시에만 이루어진다라면 진짜로 왕의 규환과 더불어서 종합주가 지수도 끌고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낙수 효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쪽들의 어떤 코스닥 쪽에서의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라고 얘기들도 합니다만은 이들 쪽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다 긍정적이신데 두 분 다.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차를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SK하이닉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D램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80%라는 것은 이쪽의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는 흔히 말해서 포트폴리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폴더블 폰의 그러한 새로운 시리즈로 발표를 하면서 북미 쪽이든 이쪽에서 점유율 1위를 향해서 최강자로 가려는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제품의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계속 갈 수 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D램 가격의 반등과 본격적인 탄력적인 어떤 매출의 신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낙폭과대에 따라 기술적 반등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D램 쪽에서의 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전까지는 좀 탄력적인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삼성전자와 함께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저는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 1위 대만 TSMC의 파운드리 독주의 제동 삼성전자 아직 더 가야 되지만 우리 모두 더 확장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자, 라운드 2 정리하고요. 이제 종목 다음 주를 대비를 해보죠.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의도도 이제 금요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은 좀 편안해지기는커녕 다음 주가 되게 궁금해지는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전략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 여러분 종목은 어떠셨어요? 박혜서 전문가의 종목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제2의 CJ 시푸드를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벌써 네.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어요. CJ 시푸드는 아시다시피 73%의 수익에 파루가 벌써 제2의 CJ 시푸드 역할을 하고 있고 고려제약, LS전선 아시아, 네페스 등이 10% 넘는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탑 엔지니어링을 좀 점검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예, 탑엔지니어링이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반도체, 물론 오늘 주자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도체, LCD, LED 이런 등의 어떤 제조 및 판매를 갖다가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LCD 장비인 디스펜서 이 부분을 약 60%를 차지할 만큼 그러니까 그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약간 주간에 그 어떤 변동폭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볼 때 지수가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해서 1,750원인가요? 그 점을 찍었다가 거기서 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볼 때 항상 모든 종목은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떤 주포가 그 움직임이 저희가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포의 움직임이 보였지만 그 후에 주포의 어떤 이탈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후에 횡보하는 과정을 거쳐서 약간 보면 이후에 힘을 매집한 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지고요. 여러분이 제가 실전 어떤 매매에 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꼭 그 기본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이 회사를 볼 때 제가 약간 망설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 말씀드릴 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건 그 팁 삼아서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흑자를 내다가 지난 상반기에 일회성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회성 적자는 그 부분까지는 괜찮다. 근데 요새 보면 연속 적자 내는 큰 회사들 중에 지금 유증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도 사실은 제가 황문서 매매 종목이 발굴이 된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바이오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라서 그 부분이 다 지난 3년 동안 오늘 상반기까지 거의 4년 동안 다 적자였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했는데 오늘 유증 발표가 났죠.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심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갔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종목 선정하실 때 재무제표가 가장 기본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언제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안 좋은 회사는요, 언제 그 회사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유증수가 터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유증 뉴스는 저희가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피하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뉴스거든요. 물론 좋은 유증도 있습니다. 네. 잘 되는 회사. 예, 그래서 제가 좋은 유증과 나쁜 유증이 있는데요. 예, 그건 제가 다음에 네. 또 기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도 기대를 할게요. 예, 예. 아, 네. 예. 몇십 년간 최고의 노하우를 매번 내뿜어 주시는 서동구 전문가님, 저희가 모신 지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이제 종목들을 막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떤 종목을 한번 지난 종목, 처음 종목이 저희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 그렇죠. 두 번째 어제 종목이었죠. 수요일이었죠.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오늘 제가 대타로 이렇게 긴급히 나온 게 여러분들에게 코오롱 글로벌 혹시 매수하신 분들한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좀 흔들리는 전체 시장이 좀 흔들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수요일 날 97만 주의 거래량 이후에 어제 흔들렸지만 50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오늘 28만 주의 거래량밖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연기금이 중심이 되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기분 나쁘게 또 투신이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투신권도 그렇고 또 아주 보수적인 보험권도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까지 해서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신다면 오히려 2만 원 내외 이런 자리들 제가 2만 500원 매수가로 제시해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여기 기준은 목요일 날 아침 시초가라고 해요. 그래서 2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2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2만 원이 만약에 오늘도 순간적으로 이탈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겠냐.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좋은 수익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도 기쁘고 저도 기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서동구 전문가님 오실 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운드 3 유망주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의 새로운 종목을 공개할게요. 박재석 전문가님.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야스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저희 오늘 그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뭐 진공 장비, 뭐 반도체 장비, 또 평판 디스플레이 이런 그 제조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주된 매출은 증착 시스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번 내용을 보시자면 저희가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 이런 회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재무제표가 중요하다. 근데 물론 이제 지난 3년간 영업이익 꾸준히 났고요. 근데 올 그 상반기에 코비드-19 영향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거의 뭐 제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올 상반기까지 계속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수급을 보실게요. 수급을 보시면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양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사실 특별한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새는 외국인의 매수가 오히려 안 들어와 주는 게 좋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JP 모간이나 메릴린치 이런 쪽에 단타 창구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는 물량을 보시면 단기간에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급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지난 기간 이 종목도 사실은 지난 6월부터죠. 한 4개월 동안 꾸준하게 그냥 횡보한 종목입니다.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거의 한 3,000원, 4,000원 밴드 내에서 거의 뭐 한 3, 4개월을 횡보해 왔거든요. 근데 오늘 어찌됐든 장대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실렸고요. 그러면서 재무구조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 트렌드 자체가 반도체 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퍼주 또 지난 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던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지금 강하게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기가 몰리는 순간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현재 주가를 보면 14,500원에 끝났는데요. 목표 주가는 이 상단부죠. 지금 요새 아무래도 그 트렌드가 주가 흐름 폭이 상승을 하더라도 윗꼬리가 길게 되고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상단부입니다. 16,000원. 이 부분을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부입니다. 13,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라운드 2의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연관된 종목이네요. 야스. 오늘은 그렇게 되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시초가로 포트폴리오에 쏙 들어갈게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서동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조금 앞서가는 건가요? 아니죠. 뭐 다음 주 이제 시장 열리고 그 다음 주에 이틀 열리면 이제 뭐 거의 추석 분위기 아닙니까? 이제는 뭐 귀성 뭐 이런 부분도 힘들고 가족들하고 또는 뭐 오히려 그 어린 친구들은 좋을 거예요. 어디 멀리 왔다 갔다 몇 시간씩 걸려서 안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 보게 돼. 방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게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추석 이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 성수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저는 네오위즈 이쪽을 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업이든 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어떤 캐시카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투자를 하든 아니면 뭘 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이 캐시카우 웹보드 게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뭐 지속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인 게임온을 통해서 다음 주죠. 23일 날 로스트아크 신작을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일본 자회사인 이 게임온이 출시한 것들이 상당한 그 좋은 그런 성공들을 많이 거뒀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흐름들이 잘 이어지지 않게 되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보는 쪽들이 인터넷 그리고 네. 또 전자결제 그러면서 또 경쟁력 있는 NC소프트가 뭐 대장주 역할을 했고요. 뭐 네오유즈를 비롯해서 다른 여타 게임주들도 상당히 그 후광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단순하게 거두는 게 아니라 영업 이익 자체가 거의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업 이익만 전년 대비한다라면 91% 이상 급증하는 6천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연말 PR이 한 11배 정도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물론 시초가 뭐 월요일부터 살짝 눌러주면서 시작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 4만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상당히 지난 8월 7일 날 32,800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 한 달 반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아주 이쁘게 잘 보이면서 전반적인 어떤 재반 이평선들도 수렴해 놓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날이었죠. 거래가 급증해 주면서 양봉이 나와주고 살짝 눌러주고 오늘 비록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습니다만은 오히려 0.3% 마이너스에서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유즈였습니다. 추석 벌써 앞두고 있네요. 박기서 전문가님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기대하고 계신데 벌써 이제 물 한 모금 드시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좀 황금소 매매에 대해서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많아요. 제가 좀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앞에도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시초가 편입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 황금선 자리에 가까이 왔을 때 야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선 자리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방송할 때도 이 야스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그리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텔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 박진섭 전문가 금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진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많은 관전평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첨되신 분 바로 화면으로 나갈 거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 두 분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